선불교 하면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거죠. 그렇지 않다라는, 수행의 시대를 넘어서서 곧바로 깨닫는 시대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부터 이제 그 육조단경 강의를 이제 3개월 과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2번에 걸쳐서 상하 해가지고 3개월, 또 후반부 3개월에서 한 6개월쯤에서 육조단경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. 바로 앞에 이제 진울 스님의 수심결을 공부를 했는데, 진울 스님께서도 그 육조 해능 스님을 아주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, 그래서 육조 스님이 머물던 지역을 따서 우리 조계라는 이름을 따서 지금도 조계종이 우리나라의 주요 종단인 것처럼, 진울 스님께서도 그 육조 스님 계시던 그 조계산의 이름을 따서 우리 알고 있는 그 송광산을 그 조계산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셨을 정도로 그 육조 스님의 영향을 그 많이 받으셨고, 이렇게 진울 스님을 비롯한 이제 한국 불교를 보면 선불교라고 하죠. 한국 불교는 이 육조 스님의 어떤 육조단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선불교, 그러니까 선불교 종단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불교입니다. 저 또한 그 오랜 세월 이제 초기 불교, 뭐 대승불교, 선불교, 뭐 다양한 불교의 공부를 해 왔었고요. 오랜 세월 이제 다양한 불교를 공부를 하다가 이 불교 안에,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불교 속에 정말 깨달음이 없는 거 아닌가, 없다기보다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.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던 불교 안에서 이 불교 안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회의감에 한때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. 그때 그래서 이제 뭐 불교 이외의 외전도 다양한 종교 사상 철학도 공부를 해보면서 좀 찾았던 때가 있었는데, 그러다가 결국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그렇지, 이 불법의 어떤 진실,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고 할까요? 그동안은 오랜 역사 속에 만들어졌던 수많은 방편들,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던 그 불교적인 문화, 방편, 뭐 이런 것들이 불교라고 좀 이제 오해된 측면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방편은 내세웠다가 이렇게 깨뜨려야 되는데,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이제 깨뜨리지는 못한 채 그 방편이 불교의 핵심이라고 오해되면서 불교 역사가 이어왔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불교를 저도 불교라고 딱 굳게 믿고 알고 공부를 했다가 좌절했던 거죠. 그러다가 이 육조단경을 만나고, 또 초기 선불교, 뭐 조사선이라고 불리는 이 초기 선불교를 만나고, 또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함경 니까에라는 경전에서 방편을 제거한 그런 어떤 그 초기 선사상과 초기 불교의 사상을 아주 제로에서부터 빈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다시 열어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많은 의문들이 풀리게 되었고, 저의 어떤 공부의 그 뭐랄까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었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점에서 이 육조단경은 이제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책이지만,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많은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왜 이 육조단경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오죽했으면 그 스님들이 쓴 경전은 보통 조사어록이라고 불리거든요. 근데 딱 하나, 육조단경, 육조해능 스님이 쓴 이 책만은 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. 보통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. 그런데도 이 육조단경에 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. 또 이 육조단경은 다양한 그 선어록들, 어찌 보면 좀 불친절하게 느껴지는, 그냥 도가 무엇이냐, 뜰 앞에 잣나무다, 마삼근이다, 이렇게 그냥 알 듯 모를 듯한 이런 어떤 그 법거량 같은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그 선어록들 가운데 초기의 어떤 경이기도 하고, 이 육조단경이 딱 좋은 점이 또 그겁니다. 우리 같이 이제
좀 초심자들이 공부하기, 선을 공부하기에 아주 적절한 어떤 교재입니다. 즉 어떤 선의 어떤 활발한 그 직지인심에 곧바로 가리키는, 생각에가 닿지 못하는 그런 어떤 거량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것을 좀 친절하게 풀어주는 그 내용이랄까요? 그 기존에 우리가 뭐 정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뭐 삼계이라든지 사홍선이라든지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방편을 깨뜨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 속에서의 그 교리가 아니라 육조 스님의 안목으로 바르게 방편을 깨뜨리고 바로 드러낸 그런 어떤 법의 어떤 생생한 살아있음을 좀 볼 수 있는 책이 이제 또 육조 단경입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제 육조 단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. 아마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, 또 좋은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, 또 한국 불교, 또 불교의 어떤 선불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울러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뭐 초기 불교를 기반으로 한 윗바사나, 명상,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야말로 막 선풍이라고 할 정도로 각 곳곳에서 지금 초기 불교의 명상법을 공부하고 있거든요. 이제 제가 보건대 그 초기 불교의 명상법이 이제 아주 훌륭한 것이긴 한데, 이 초기 선불교의 그 선의 방편이 초기 불교가 갖지 못하는 그, 원래 법은 달라질 수 없지만 방편은 달라지거든요.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, 영어 공부했을 때는 맨날 가르치는 게 똑같았잖아요. 문법 가르치고 뭐 단어 그냥 무작정 외우라고 하고. 근데 지금 영어 교수법을 보면, 야, 옛날에 내가 저런 방법을 알았으면 참 영어 잘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수법은 달라질 수 있듯이, 발전할 수 있듯이, 제가 느끼기에 부처님 가르침이 방편으로서 가르치는 교수법이 획기적으로 놀랍게 어떤 그 업그레이드가 된, 그것이 이제 초기 선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이제 이후에 가면서 좀 알듯 모를 듯한 이런 것들만 우리가 선불교이겠지라고 알고 있다 보니까 선불교 하면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거죠.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이 육조 단계에 보여주고 있고요. 앞으로의 시대는 윗바사나 명상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깨달음의 시대, 즉 수행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곧바로 깨닫는 시대, 깨달음의 시대로 이제, 그래서 이 선불교가 더욱더 이제 주목받는 시대가 앞으로 열리지 않겠나 하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정도로 이 초기 선불교가 아주 놀라운 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. 오늘 그 경전을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이 육조단경에 좀 마음을 열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유튜브 헬로부따 TV에서 계속해서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